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소재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IT 분리막 쪽하고요. 이제 첨보 같은 전액, 전해질 이런 쪽도 좀 다뤄보고 다음에는 좀 동박 쪽에 대해서 좀 언급드릴 것들이 많아서 한번 좀 그 소재들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양극재 영상만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서 물론 양극재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 양극재들이 어떻게 보면 소재의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기들이 다른 데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 주가도 제일 강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SK IT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한번 제가 촬영했던 것들이 날라가서 뭐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 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IT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유일하게 물려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게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었죠. 거의 그래서가 25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지금 막 4만 원까지 4만 원 후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5, 6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득을 보고 있는 개인 주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간 분들 빼고. 그래도 이게 실적 부진은 감안해도 너무 빠진 주가 4분기 회복 시작이라고 이렇게 김철중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들의 그 분리막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가동률하고 이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 전제 조건으로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동률이 왜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참고로 이 고정비가 굉장히 좋은 산업입니다. 사실 제가 좀 주요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후발 업체들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따라오느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위권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 분리막은 이 하위권 업체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캐펙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돈 투자를. 뭐 공장 하나 지으려면 뭐 1, 2조는 다 이렇게 거의 다 막 이렇게 몇천억씩은 거의 조에 가까운 돈이 드는 거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신생업체 작은 업체들이 이렇게 뭐 동박 같은 경우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낮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기도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LG화학도 도레이랑 5대5 학자회사를 해갖고 진출을 하려고 진출했죠. 참고로 얘네들이 그렇게 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표현을 하고 하자면 너무나 오버해서 선제적으로 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의 섹터의 장점인 것은 수주 기반 산업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1조 물량 확보를 받고 그때 이제 증설을 하고 이제 양산을 하고 이렇게 공장을 돌리고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너무나 선제적으로 빨리 한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23년도에 22년도에 전기차 시장이 폭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딱 아다리가 잘 맞았으면 지금 뭐 뒤늦게 양극재 회사 증설을 하는 것처럼 사실 이때 많이 증설해 놨더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고 완전 탑티어로 한순간에 갔겠죠. 그런데 이쪽은 너무나 빨리 시장이 예상치가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캐파 증설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고정비도 높은데 너무나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그거에 따라서 물론 뭐 수요 이슈도 있었지만 너무나 이런 쪽에 그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물량 대비 수요가 좀 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저변에는 또 얘네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 저변에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런 전기차 생산이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상치보다 부진했던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영향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차량용체 말고 전기료 값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물론 동박이 더 중요하죠. 동박이나 이쪽 같은 경우 동박은 좀 구리라도 쓰지 이쪽은 원자재 값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 값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고도비가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쪽은 EV 에비타를 좀 많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 이쪽에서는 소재비가 거의 들지 않는데, 그래서 전력 이런 것도 꽤 중요한데, 지금 유럽에서 전기료 이슈는 뭐 요즘에는 좀 많이 내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전기료 값은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첩첩산중이었죠.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순수 분리막 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신사업이라고 해서 FCW라고 해서 이런 플렉서블, 요즘에 그 갤럭시 폰 폴더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쪽에 있어서 영업 적자도 100억 200억은 좀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이게 왜 플렉서블 잘 되지 않냐, 점피는 거 잘 되지 않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얘네들이 큰 기술적인 두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는 이 갤럭시 쪽인데, 이거보다 좀 더 진보된 기술을 얘네들은 이게 먼저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이 DNA가 이 기본적으로 여기도 먼저 이 캐펙스 투자도 먼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사실 오바스럽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결론은 지금 폴더블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뒤에 거를 시장을 예측을 해서 이쪽을 기술을 또 개발을 더 많이 해서 여기다 돈을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론 조금 이제 너무나 자기네들도 이쪽에 시장이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들 IT 부품 쪽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들어가고 하는데 대부분 중국 수요가 크다고 해요. 그쪽은 시장이 그쪽에서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뭐 코로나 락다운 이런 것들도 이슈 때문에 매출이 좀 발생이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악재들이 첩첩산중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버했고, 뭐 이 사업도 안 되고 이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최악의 터널을 지나갔죠. 원래 이렇게 영업이익이 뭐 꽤 그래도 나오던 회사인데, 완전히 2022년도 1월부터 4억까지 저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갈지는 사실 저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음, 이쪽을 깊숙하게는 뭐 안다고는 않았지만, 이쪽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2차전지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황인데 이렇게 적자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최악의 2022년이 지나가는 중이다. 2022년도 4월 4쿼터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개선이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해 4분기가 마지막 적자 구간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4쿼터도 지금 40억 50억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쪽에 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4쿼터에는 좀 이제 어떻게든 흑자 전환을 뭐 1억이라도 어떻게든 뭐 결산을 좀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최대한 흑자를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반등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흑자 전환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SK IT뿐만 아니라 동박 쪽에서도 얘네들이 유일하게 2차전지 다른 섹터들은 굉장히 주가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안 좋은 이유는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좋은 포인트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포인트 시점에서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은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LNF도 사실 2년 전에만 해도 적자 회사였어요. 물론 여기는 뭐 ESS 화재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했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뭐 텐버거처럼 급격하게 상승을 하신 것을 알 수 있고요. 참고로 동박 쪽은, 솔루첨단 소재 쪽은 이런 흑자 전환 시기가 내년도 2쿼터 3쿼터 이렇게까지도 지연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본질적으로 이런 주가가 팍 올라가려면 그런 것들이 수차가 꼭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자 전환한 포인트를 잘 접어라. 다만 이런 것들은 뭐 언제 지금처럼 뭐 4만원에서 지금 6만원,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흑자 전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물량도 있을 거고, 워낙 이렇게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기 때문에,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여기는 남들 막 그 두 배씩 갈 때 여기 뭐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요 제목처럼 저가에서 좀 반등되는 저가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도 반등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얘네들은 말씀드렸듯이 고정비 산업이 높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천천히 오르지만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일단은 가동률이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영업이익도 보통 수준이랑 차이가 나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가동률이고 흑자 전환인데 흑자 전환도 4분기나 빠르면 4분기 이렇게 되면 또 대박이고 내년도 1분기에는 할 것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고요. 분명히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동률도 원래 20, 30%인데 6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리포트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빠진 주가 4분기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어느 이제 저점은 좀 지나갔다. 더 많이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내려가는 수간간에는 더 많이 내려 주가가 최악인 상황인데 중국 경쟁사 대비 50% 할증 적용이 되고 있다. 뭐 얘네들이 뭐 적자니까 할 말 없죠 사실. 그래서 밸류체인 안에서 소외되었는데 적자 요인이 9월부터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량용 반도체 락다운, 그 다음에 라인 수율 이것 좀 폴란드 공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미국이나 그런 가는 것도 좀 줄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7월 8월 주요 고객사 수율 이슈로 EV용 출하가 예상 대비 부진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IT용 출하량이 역성장했다. 중국 애들이죠. 그리고 고정비 소재의 높은 특성상 저조한 가동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 이 60% 올라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심지어 환율 매 고정 환율 매출 방식. 그래서 나머지 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뭐 1,400원씩 되니까 세일 회사도 막 1,400원씩 되니까 완전 매출 빵빵 터지는데 원 달러 상승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예요. 이게 참 진짜 얘네들은 모든 악재가 이미 다 발생할 때로 다 발생했다. 전쟁까지 발생했다. 이거는 뭐 직격타라는 얘기인 거죠. 폴란드 라인 바로 옆에죠, 러시아. 유틸리티 비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 적자가 확대되었다. 일회용 비용까지 발생했다. 그래도 4분기부터 괜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이게 수율이 60%까지 올라왔다. 물류 이슈로 이연된 출하가 시작됐다. 4분기 안정화된 유럽 유틸리티 비용 이게 전기료예요. 유틸리티 비용 거기도 물론 뭐 물류비든 나머지 다 유럽이 날리니까 그런 것도 다 올랐을 텐데 전기료도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천연가스 비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예전에 김현수 의원님이 강조를 해주셨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 천연 에너지 위기잖아요. 천연가스 쪽 즉 이제 전기료 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런 쪽에 있어서 가장 전쟁이 끝나면 빠르게 반등할 때가 이 분리막하고 특히 동박 쪽입니다. 그런 부분 꼭 기억해 두셨다. 장기적으로 이게 보셔야지. 이거는 막상 그때 가면 또 생각도 안 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한번 눈여겨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실적 숫자가 중요하다. 단기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은 중장기 관점으로 매수한 기회가 된다. 4분기 주가 우상 지금 뭐 더 빠질 데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물론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뭐 20% 저가에서 올라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게 뭐 한참 남았죠. 얘네들 뭐 공모가가 10만 5천 원입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PER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이게 아직도 그래도 좀 얘네들이 지금 이익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PER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 적자니까 사실 뭐 의미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죠. 예, 그래서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파를 것이다. 이게 이 분리막의 특성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물론 또 여기 WCP 분리막 쪽에 요즘 그래도 주가가 좀 이 상장이 워낙 낮게 해서 그런지 좀 좋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느 시점에 분명히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이쪽으로 극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첨보까지도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첨보는 좀 다음 시간에 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소재 같은 것도 좀 광범위하게 다뤄볼 테니까 제가 물론 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거나 이런 위주로 뭐 전체 소재를 다 공부는 하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람을 위해서 하고 이런 구독자 오르는 재미로 하는데 꼭 홍보를 꼭 다른 채널에 뭐 어딘가 해주시면은 뭐 친구들한테 해주시면은 꼭 홍보해 주셨다고 말씀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감사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소재 많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그쪽 인증 좀 꼭 부탁드립니다.